분명히 멍 때리고 보면 재밌는 드라마 같긴 한데 뭔가 리뷰하기엔 2% 부족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역시 피카츄로 변한 김래원과 기절의 연속인 이다희가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수녀님의 소름 돋는 연기 하나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지하철 현장에서 구름을 구한 지호는 외딴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도난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 중인 경찰의 수사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추격자 팀은 계속 지호를 쫓게 됩니다. 이들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정원 요원인 김철수 때문이죠. 역시 국정원은 못하는 일이 없는 걸까요? 지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이손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는데요. 지호의 특수 능력은 발전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있었네요. 역시 극도로 예민한 뱀장어 세포 덕분인 듯합니다. 이손은 구름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다른 경찰들이 나타나며 지호를 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지호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사라졌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구름은 부모님을 찾기 위해 지호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그의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여기서 구름이 부모님의 신분과 행적이 짧게 드러났죠. 구름의 아버지는 루카 프로젝트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였고 유중건과 같이 지호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정원 김철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들 관계를 간단히 풀어보면 구름 아버지와 류중건은 어린아이에게 뱀장어의 세포를 주입시켜 지호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류중건과 구름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류중건은 기계에 의존하며 나약해지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했으며 인간 개량을 계속 이어나가려 했지만 구름 아버지는 윤리강령 위반 문제로 이 연구를 그만두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름 아버지는 유일한 성공작인 지호를 데리고 연구소를 탈출했고 그는 지호를 어디론가 빼돌린 뒤 결국 김철수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구름이 엄마의 생존 여부는 아직 나오질 않았죠. 그녀의 생존 여부와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앞으로 추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되겠네요. 구름은 지호를 데리고 지호가 어린 시절 자라온 보육원이 있던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나온 스텔라 수녀님 연기 장면 정말 소름 돋았죠. 수녀님은 어린 지호가 성당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다 죽였다며 지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죠. 역시 이 화재에는 교주이자 루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황정아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아는 교주로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을 루카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공급책 역할도 해왔었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불에 타 죽은 것을 볼 때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세포를 주입받았던 프로젝트 실패작 아이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살아남은 수녀들은 아이들 중 혼자 살아남게 된 지호를 의심했고 지호가 분노의 피카츄 전기를 발사하자 그를 악마이자 방화범으로 확신한 듯합니다. 지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저주하는 수녀님께 분노의 전기를 발사하는데요. 구름이 역시 이 모습을 보고 기절했죠. 당분간 구름은 지호가 자신의 부모님도 해쳤을 거란 의심을 거두긴 어렵겠네요. 내일 4회에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창한 배우가 지호의 친구인 원희로 나오는데요. 그는 지호가 기억을 잃었고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로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어떤 동물의 세포를 부여받은 연구소 친구일까요? 아니면 보육원 시절 친구일까요? 그가 앞으로 지호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내일 4회부터는 구름이 좀 그만 기절하고 좀 더 빠른 전개와 함께 탄탄한 스토리 전개가 이어졌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4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